이번에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컨셉을 기획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앞서 마인드맵을 소개하는 영상과 여러 장르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이 있는데 컨셉을 기획할 때 이와 같은 구조로 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는 컨셉의 주제를 적습니다. 상황에 대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나 오브젝트 등등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의 제목만으로도 대중들의 관심이 가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제목에 단순히 물약상점이라고 적기보다는 사악하고 희귀한 물약만 파는 늙은 마녀의 물약상점과 같이 다른 물약상점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컨셉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당연함에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적어두는 이유는 특히 초심자분들이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추가할 때 자주 잊어버리고 상충되는 아이디어들이나 무관한 아이디어들을 추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르의 중세 환타지라고 적어두고도 환타지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아이디어들로만 채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장르에 대해서는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측 상황에는 핵전쟁 이후 사막화된 지구라던가 해적의 잦은 침입으로 방어적인 구조의 해안가 마을이라던가 대부분의 마을 주민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촌 마을 등등 주제와 관련해서 처해진 상황을 적으면 좋습니다. 그 아래 환경에서는 외따로 떨어진 한적한 해변의 절벽 위 또는 북쪽에 눈 덮인 추운 계곡 중턱과 같이 지리적 위치나 날씨 등등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좋습니다. 주제 우측에는 위쪽부터 차례대로 가장 먼저 보이고 비중 있고 컨셉이 잘 반영되어 있는 순서대로 아래로 아이디어들을 나열해 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들은 각각 다른 아이디어들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하며 가급적이면 문장보다는 어떠어떠한 무엇과 같은 키워드들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적 재미만 고려해서 설득력이 없어지면 물론 안 되겠지만 설득력만 고려해서 시각적 재미를 없애도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컨셉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아이디어들로 채워야 하지만 초심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초심자분들은 자주 놓치고 주관적으로 넣고 싶은 내용으로 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경력자들도 좀 더 좋은 자료를 찾으면서 작업하는데도 창작이라는 생각에 자료 수집보다는 머릿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그 뭔가들이 먼저 머릿속에 많은 라이브러리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인드맵 예시는 당연한 사실들로만 나열되어 있고 창의적인 상상이나 컨셉이 다소 빈약하게 작성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마을 입구 주변의 물약상점이고 간판, 가판대의 물약병들, 내부가 보이는 창문과 열린 현관문, 현관 옆 오크통들과 입간판, 2층 지붕의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으로 만약 다른 마을에도 물약상점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컨셉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러한 예시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물약상점이 특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히 초심자분들이 이러한 밋밋한 컨셉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창의적인 컨셉의 실력을 키워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좀 더 컨셉을 구체화한 마인드맵의 예시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읽어보면 앞서 단순한 물약상점이라는 제목과 다르게
사악하고 희귀한 물약만 파는 늙은 마녀의 물약 상점이라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한 약초를 잘 캐는 약초꾼의 집이라던가 곰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냥꾼의 숲속 오두막과 같은 주제들은 그냥 약초꾼의 집이나 사냥꾼의 숲속 오두막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부족한 컨셉의 주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주제들은 컨셉 아트 작업을 의뢰하기보다는 이미지 자료들의 수집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중세 환타지이고 마을 외곽, 어둠의 숲 끝자락 절벽 위에 지어진 작고 허름한 절벽 사이에 작은 다리를 건너야 함. 이곳은 항상 약간 어둡고 흐린 날씨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목만 재미있고 상황이나 환경이 평범한 경우도 많은데 비교적 주제와 컨셉이 잘 맞는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위에서부터 세부 내용을 보면 상점 첨탑 옆에 간판이 삐뚤게 있고 까마귀들이 앉아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간판과 굴뚝이 붙어 있는데 굴뚝에서는 연기도 나고 첨탑의 창문에는 망원경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층에 길게 나온 처마 밑에 갑판대가 있고 많은 물약병들이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는 단옥은 늘어진 촛불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 물약병들의 내용물들은 다소 징그러운 것들이고 처마 및 주변에도 매달려 있는 말린 약초들이나 말린 양서류, 뱀 등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판대 한켠에 쭈그려서 앉아 졸고 있는 늙은 마녀와 그 옆에 검은 고양이가 있고 그 마녀는 키 작고 통통하며 머리는 백발이고 못생긴 지팡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녀는 코가 크고 큰 코에 작은 안경이 매달려 있고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상점 현관 옆에 부뚜막이 있고 그 부뚜막 위에 물약들을 끓이고 있는 솥단지 두세 개가 있는데 주변에도 혐오스러운 재료들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점 앞마당에 커다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는 검은 나무가 서 있고 까마귀들이 가지에 앉아 있으며 어떤 가지에는 밧줄도 걸려서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무 아래 비석과 무덤이 몇 개 있고 비석 하나쯤은 반쯤 부서져 있으며 땅에는 동물뼈도 일부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점 앞마당에 들어서는 입구 쪽에 다리와 입간판이 있는데 다리는 절벽 사이에 짧고 허름하게 늘어져 있고 다리 옆에 입간판 위에도 많이 녹아 늘어진 촛불이 몇 개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내용들이 구체적이면서 주제의 컨셉을 잘 살려나가고 있고 시각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했을 때 어떤 부분이 시선을 더 끌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등등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의 연습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자료 수집을 함께 하면서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마인드맵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셉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설명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